졸려요. 어떡해요? 자, 그게 정상이야. 안 졸려고 어떻게든 막 진짜 볼 꼬집고 막 허벅지 꼬집고 싸대기 때리고 그게 비정상 아니야? 졸려 죽겠는데 참 이게 비정상이야. 이게 비정상이야. 뭔 뜻인지 알겠어? 그 얘기인 거야. 아, 나 오늘 학원 갔다 와서 숙제해야지. 야, 그 비정상이지. 학원 갔다 숙제하는 거. 너네 학원 다니면서 생각을 해봐라. 그날 학원 끝나고 와서 아, 엄마, 나 오늘 학원 끝나고 왔으니까 오늘 복습해야 돼. 그런 적 있니? 정상이었던 거야. 철저하게 정상이었던 거야. 근데 그게 비정상이 되려면 지금 내가 얘기한 그 부분들을 지키셔야 돼.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나는 그걸 원하는 거야. 그 옆에 고등학교 형들하고 오빠들이 있거든? 형들 오빠들이? 그 형들 오빠들이 언제 나온 줄 알아? 오늘 10시에 나왔어. 오늘 오전 10시에. 지금 몇 시간 됐어? 거의 3시 가까워지니까 5시간 됐지? 내 수업이 10시부터 2시까지 4시간 동안, 우리도 4시간 수업할 거야, 내년 3월부터. 근데 그 요일은 내가 다시 얘기해 줄게. 4시간 동안 공부를 하고 더 남아서 하겠다고 남은 거야. 저게 정상이냐? 저 비정상이야. 그 다음 애들한테 그래. 비정상적인 삶을 잘 살고 있군. 이렇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 그런 것들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 돼. 근데 그게 되려면 언제 연습해야 돼? 지금 해야 돼. 나는 오늘부터 11월부터 12월 말까지 고등수학을 끝낼 거야. 미안해요. 고등수학 3을 완료할 거야. 그리고 1월부터 2월 말까지 고등수학 상과 고등수학 하와 그리고 수원을 끝낼 거야. 그러면 나한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엄마들과 다른 학원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얘기를 해. 가능한 거예요, 그게? 라고. 근데 그게 정상이야. 그치? 무슨 얘기 알겠어? 나는 비정상적으로 할 거야. 잘 가르쳐 주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나는 너네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야. 나는 비정상적으로 수업을 할 거야. 따라서 정상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 그걸 바꿔. 1월부터 2월 말까지 나 시간부터 얘기 드릴게요. 방학하고 나서야, 방학하기 전이 아니고 방학하고 나서부터는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수업을 할 거야. 알겠지? 언제? 월, 화, 수, 목, 금. 오케이? 그리고 1시부터 2시까지 점심을 먹으라고 보내줄 거야. 집에 가시던 여기서 간단하게 드시던 상관없어. 그리고 2시부터 4시 또는 5시까지 제가 클리닉을 할 겁니다. 알겠죠? 클리닉을 할 거야. 클리닉을 하면 그 클리닉 시간에 뭐해? 오늘 나온 숙제들을 하셔도 되고, 숙제에서 질문이 많았던 걸 질문을 하셔도 되고,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게끔 제가 클리닉을 할 거고, 그 클리닉 시간에는 조교 선생님이 계실 거야. 그 조교 선생님께서 질문을 하시면 되고, 그게 안 된 애들은 내가 왜 4, 5시라고 잡아놨을까? 4시까지 해결이 안 된 학생은 5시, 6시까지도 내가 잡고 있을 거야. 그러면 10시에 왔다가 5시에 가는 거야. 그지? 시간 생각을 해보면은 총 몇 시간? 7시간. 그지? 그 중에서 밥 먹는 시간 1시간 빼면 6시간 정도 될 거야.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게,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나는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도 부를 거야. 아이, 비정상이라니까. 정상이 아니야. 근데 다 넣고 얘기하지만, 처음으로 시행해보는 시험이 아니야. 항상 매년 매번 그래. 그리고 매년 이렇게 했어. 근데 그걸 못 이겨서 못 버티는 친구들이 간혹 가다 있어. 한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어쩔 순 없지. 근데 여기서 니네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선생님, 나 큰일 났다. 나 이때 다른 학원이 있는데 그날은 보내드릴 거야. 걱정하지 마. 그날은. 그러니까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안 잡으셨으면 하고요. 될 수 있으면 이제 요 시간대에 안 잡으셨으면 하고,
웬만하면 클리닉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는데 피치 못하게 영어 학원도 특강이란 걸 할 거고 과학학원, 국어학원도 다닐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겹치게 되면은 제가 그 부분들은 양해를 하겠다고요.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스케줄이 정해지면 얘기해 주세요. 나는 그 말이 없으면 항상 여기까지 남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클리닉에 들어오시는 사람은 올해 수능 봤던 고등학교 3학년이거나 재수생이 와서 할 거예요. 그래서 1등급이 나왔거나 하나 틀린 수학을 좀 괜찮게 잘 하는 내가 가르쳤던 애들 중에서 지금 섭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불러다가 시킬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잡고 와서 저희 학원 조교 좀 할래요? 이런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알고 제가 뭘 원하는지도 아는 애들이 와야 돼요. 그래서 전 그렇게 시킬 거고, 그래서 아마 뭐 알바비는 비싸게 주더라도 그렇게 시킬 예정이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궁금한 거 질문 받고 바로 수업할 거예요. 궁금한 거 있으세요? 기죽이라고 한 게 아닌데 표정들이 씨발 큰일 났다 이거 아니야. 도망치고 싶다, 벗어나고 싶다, 탈출을 이거 아니야. 야, 나는 너네 감옥같이 잡아놓는 게 아니라고. 너네가 죄려냐 왜 감옥같이 생각을 해. 너네가 하려고 하니까 난 도와줄 뿐이야. 그리고 쉬는 시간은 몇 분인가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 저는요 학교는 45분, 중학교 45분, 아직도 45분이죠? 아닌가? 40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요? 요즘 잠깐. 요즘 트렌드예요? 니네 학교는 단축 수업 한거 아니에요? 몇 분이에요? 45. 몇 분이에요? 몇 분이에요? 요즘은 선생님, 잠깐만요. 내가 헷갈려서 그러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서원중 맞죠? 네. 소연중 맞죠? 문정 맞죠? 어디죠? 대덕 맞죠? 맞다. 그래. 아직도 거기서 다니는 거야? 그럼 맞네요. 그럼 서원중이 40분인 거네요. 서원중이. 최근에 40분. 그리고 10분 쉬나요? 이거 달라요? 10분이요. 맞죠? 네. 그래. 고등학교 올라가면 50분 수업에 10분을 쉽니다. 시간이 늘어요? 5분밖에 안 늘었잖아요. 죽을걸? 5분 이거 엄청나요. 몸이 반응하고 있어요. 막 다시 5분 됐어. 이거 안 끝나. 5분이 엄청 커요. 굉장히 길어요. 10분은 쉽니다. 10분 쉬는데 깔끔한 건 있어요. 뭐냐면 1교시, 2교시 끝날 때마다 딱 정시 끝나요. 깔끔하죠? 45분. 갑자기 느닷없이 종치고 이런 일 없어요. 50분에 종치고 정시에서 50분에 정시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깔끔합니다. 수능은요? 몇 분 봐요? 야, 영어는 몇 분 봐요? 국어는요? 우리나라 대학이 몇 개 있는 줄 알아요? 100분 봐요. 알겠죠? 이제서도 알고 계셔야 돼요. 100분 봐요. 쉬는 시간은요? 이거 수학시험 얘기하는 거예요. 국어시험 100분 이거 아니고 수학시험 가장 길어요. 쉬는 시간은 20분. 개꿀. 이거 아니야? 너 수능 보러 가가지고 옛날처럼 복도에서 축구하고 있겠냐? 절대 그럴 일 없을 거야. 알겠지? 절대 그럴 일 없을 거야. 그래서 저는 이 몸을 만들 거예요. 알겠죠? 이 몸을 만들 거고, 따라서 최소한 여기를 넘어서 학교 수업 시간이라는 거는 시험 시간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시험을 보면은 50분 동안 볼 겁니다. 따라서 집중하는 시간이 최소한 평균치로 80분은 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1시간 20분 뒤에 저는 쉬는 시간은 드리려고 노력할 겁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얘가 조금 짧아져서 70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90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때에 따라서 점차 적응을 시켜서 80분에 너네가 80분을 집중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나의 1차적인 시간에 대한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오늘부터 그렇게 하진 않을 거고, 오늘은 이거 끝나고 제가 얘기할 거 끝나고 나서 잠깐 쉬었다 갈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학교 시험에 대해서 잘 보셔야 된다라고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너네가 혹시라도 궁금한 게 그런 게 궁금할 수 있어. 이건 엄마들이 궁금하는 건데, 그러면 도대체 1등급이 나오려면 얼만큼 열심히 해야 되고, 얼만큼 공부를 해야 되면 어느 애들이 1등급이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거든?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국어, 영어, 수학을,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5과목을 100점씩 맞아서 500점 나올 만한 노력을 하면 한 과목에서 1등급이 나올 수 있어요. 뭔 개소리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중학교 때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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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 5과목을 보면 올백이 나올 만큼의 노력을 하면 고등학교 올라서 한 과목에 대해서 1등급이 나올 수 있어요. 한 과목당 그만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국어 1등급, 수학 1등급, 영어 1등급, 탐구, 사회탐구, 과학탐구 1등급 나온 애들은 뭐예요? 괴물이에요.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전교 1등인데 올 1등급이 안 나온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기계 같은 애들이에요. 정말 그렇다면은 뭐가 생기냐면 전국 대학 자유이용권이 생겨요. 가고자 하면 가요. 어디를 가고 싶니? 그래서 저는 여기 갈까요? 서울대 가긴 좀 그렇고요. 그냥 연대나 고대 가죠 뭐. 그걸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도 한번 써볼까요? 심심한데? 이럴 수도 있어요. 알겠지?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셔야 되는데, 지금 혹시 생각 속에서 잘못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 얘기를 드리면, 1등급의 기준이 뭐라고? 점수가 아니라고? 등수라고? 알겠지? 실제로 모 고등학교에서요, 여기 주변에 있는 고등학교야. 이름은 밝히진 않을게. 밝힐까? 빨간색 교재요. 파란색 교재. 과제를 말씀드릴게요. 과제를. 빨간색 교재는 페이지 21페이지까지입니다. 21페이지까지고, 파란색 교재는요, 페이지 20페이지까지입니다. 알겠죠? 그럼 20페이지하고 21페이지 펴보시면,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전까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등식이 나온 파트 맞죠? 맞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여기까지가 과제입니다. 과제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따가 내용 설명이 끝나고 나서 제가 오늘 여기서 너네 문제를 풀 때 뭐를 풀어야 된다라는 것들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에는요, 한 번쯤 해봤던 친구가 있고, 아니면 처음 해보는 친구가 있으며, 또는 심지어는 2번, 3번까지 했던 친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따라서 제가 내용 설명을 가장 기본적인 것서부터 심화 내용까지 한 번에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알겠죠? 심화 내용까지 설명을 다 드릴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내가 심화 내용을 설명했을 때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심화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한번 해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저런 것까지 해야 되나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또한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쭉 드릴 건데 시험에 나오지 않는, 그리고 중요하지 않는 것들은 단 하나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은 다 시험에 나오고 앞으로 수학 1, 수학 2, 미적, 기하, 그 다음에 확통까지 할 때까지 항상 나올 만한 것들입니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쭉 설명을 드릴 거예요. 쭉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그 부분들을 일단 먼저 아셔야 되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제가 다 설명을 드리면, 정리할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그럼 그때 적으시면 돼요. 책에다가 아니요. 오늘은 노트가 준비가 안 됐다면은 제가 A4 용지를 드릴 거니까 A4 용지에 정리를 하시고, 노트가 있으시면 노트에서 정리를 해 놓으세요. 그래서
제가 야 17페이지 펴봐 세 번째 줄 밑줄 이런 거 없습니다. 알겠죠? 이런 거 없이 처음부터 쭈루루루루 여기서 나오는 단어들 그리고 이걸 왜 배우는지 그리고 여기서 연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쭉 해드릴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일단 고등수학부터 볼게요. 고등수학 상입니다. 상. 고등수학 상은요 1년 동안 배우는 건가요? 아니요, 한 학기 동안 배우는 겁니다. 한 학기 동안 배우는 거고, 그러면 쭉 읊어드리면은 다항식과 연산,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인수분해, 복소수,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여러가지 방정식, 여러가지 부등식, 그리고 평면좌표,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도형의 이동, 총 12개의 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12개의 단원이에요. 오케이? 우리 중학교 때는요, 중학교 때 생각나요? 1년을 해도 10개가 안 돼요. 1년 반 정도 해야 뭐가 돼요? 12개 정도가 나올 거예요. 단원명이. 그럼 그거를 한 학기 때 배워요. 3, 4, 5, 6, 7. 5달 동안. 그러면은 시험 범위가 대략적으로 어디까지 나오냐면 다항식과 연산,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인수분해, 복소수,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여러가지 방정식, 여러가지 부등식, 그 다음에 평면좌표,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 그리고 도형의 이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가지 방정식까지 또는 여기 있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까지는 학교에서 중간고사 5월달에 보는 중간고사입니다.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1학기 중간고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일단 단원명 자체도 되게 많죠. 그리고 하는 것도 졸라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단원마다 굉장히 힘들 겁니다. 잘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릴 거는 어떤 부분들이냐면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제 수학 하랑, 수원, 수투, 미적, 기하 다 할 때까지 항상 제가 물어볼 얘기들을 미리 얘기를 드릴 거니까 잘 보셔야 돼요. 처음 보는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한번 봤던 사람들은 그런 거구나 라는 걸로써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fx라고 나왔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네 fx라고 나왔어요. 그 fx를 어떻게 읽어요? 네 귀가 잘못된 게 아니야. fx 지금 이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 그지? 얘 의미가 뭘까요? fx라고 나오게 되면 얘는 함수가 아니라 x에 대한 식이라는 용어로서 알아들으셔야 돼요. fx 그러면 x에 관한 식인 거야. 그럼 gx는 뭘까? 마찬가지 x에 관한 식인 거야. 알겠지? 그럼 fa는 뭘까? 반항하냐? 아니, 오늘 처음 만난 사람도 있고, 처음 하는데, 몰라서? 그런 거야? 그럼 내가 할 말이 없고, A에 관한 식인 거야. 그럼 여기 A에 대하여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얘는 뭐가 된다? X에 관한 식이 되는 거야. 그러면 fx에다가 등호를 붙이고 숫자가 나왔네? 그럼 얘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대단하네. x에 대한 방정식이야. 됐지? 그럼 fx에다가 이번엔 숫자가 아니라 문자가 하나 더 등장했다? 그럼 얘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x에 대한 함수, 정확하게 얘기하면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나오기도 해요. 그럼 선생님 있잖아요, 등호가 아니라 부등호가 붙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를 가지고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 x에 대한 부등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렇지? 하나 물어볼게.
f의 x, y라고 나와서 처음 보는 거지? 처음 보는 거야. f의 x, y래. 그럼 얘는 뭐가 될까? 얘는 x, y에 대한 식이라고 읽어내시면 되는 거야. 그럼 거기에다가 f의 x, y 그 0이래요. 그럼 얘 뭐가 될까? x, y에 관한 방정식 이렇게 읽으면 되겠지? 그걸 바로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읽는 거야. 됐지? 우리가 배울 고등수학 상이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다항식과 연산, 그리고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그리고 인수분해는 여기에 관한 것들에 대한 연산 방법과 이것들에 대한 정리, 전개하는 방법들을 배우는 거야. 복소수라는 걸 배우고 2차 방정식을 배우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x에 관한 방정식에 대한 순서대로 배울 것이고, 그리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 대한 연관성을 배울 것이며 3, 4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우고 여러 가지 부등식에 대해서 배우는 거라고. 그리고 나서 그 밑에 평면좌표, x축과 y축으로 이루어진 평면좌표부터 외우신 다음에, 그리고 너네가 2학년 때 배웠던 1차 함수, 직선의 방정식부터 원의 방정식, 그리고 도형의 이동까지 배우면은 고등수학 상이 끝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따라서 이제 앞으로 fx가 뭐니? 라고 물어보게 되면 x에 관한 식이요? 라고 대답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알아들으셔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처음에 나가는 게 바로 뭐냐면 다항식과 연산입니다. 근데 글하는 건 빼줘도 되고. 다항식과 연산입니다. 말 그대로 연산은 뭘까요? 연산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럼 여기서 첫 번째로 배우는 게 덧셈과 뺄셈입니다. 덧셈과 뺄셈. 이건 중학교 1학년 때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덧셈과 뺄셈은 언제 한다? 언제 가능하다? 제발. 이거 얼마니? 이거 얼마니? EX. 고마워. 사실은 대답 안 해도 죽여버려 있어. 다시 얘기하면 앞에 건 계산이 불가능하다. 그지? 그러면 언제만 가능하다는 얘기야? 동류항일 때 가능하다. 동류항이 뭐였지? 동량이 뭐야? 문자의 종류와 차수가 같은 것들을 우리는 동류항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 문자의 종류와 차수가 같아야만 뭐가 가능하다? 덧셈과 뺄셈이 가능하다. 그러면 문자의 종류와 차수가 다르면 덧셈과 뺄셈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라는 것까지는 알 수 있지? 알고 있지? 확실히 아는 거 맞지? 혹시 내림차순과 오름차순도 얘기해줘야 되니? 할 때 하자. 나중 됐을 때 이거 중학교 때 다 했을 텐데. 내림차순이 뭐니? 오름차순이 뭐니? 내림차순은 차수가 뭐 할수록 큰 거에서 작은 거 순서대로 쓰는 게 내림차순이다. 그러면 차수가 작은 것서부터 큰 것들로서 갈 때 가는 거는 뭐야? 오름차순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 이것만 제대로 대답해주면 너 수학상 잘한 거야? x제곱 플러스 3y세제곱 마이너스 2xy야. 됐지? 물어볼게요. 얘는 몇 차니? 차라고 안 했으면 좋겠어. 알겠지? 아, 고마워. 나 혼자 그래서 좀 뻔했어. 얘는 몇 차야? 몰라요. 왜 몰라요? 눈깔이 있는데 왜 모르지? 가 아니라 어떤 문자에 대해서 물어보는지가 명확하게 구분져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얘는
x에 대하여 2차식이고 y에 관하여 3차식이야. 그럼 물어볼게. 얘는 x에 관하여 몇 차식이야? 얘는 x에 관하여 1차식이야. 얘는 y에 관해서 몇 차식이니? y에 관해서 1차식이 되는 거야. 그럼 x에 대해서 개수가 뭐가 되니? x항의 개수가 뭐야? 마이너스 2. y까지 붙여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x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를 다 뭐 한다? 상수 취급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 라는 것까지는 알고 계셔야 되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원래 이런 내용들은 별로 나오지도 않아요. 중요하지도 않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거든요. 근데 두 번째 나오는 건 바로 뭐냐면요. 곱셈입니다. 곱셈. 이 곱셈이 지랄맞게 중요합니다. 지랄맞게 중요한데 그 중요한 것들을 언제 배우죠? 3학년 1학기 때 배웁니다. 3학년 1학기 때 잘 하셨나요? 3학년 1학기 때 배워야 될 곱셈 공식 총 몇 가지입니까? 안 외웠냐? 외웠어야 되는데 세 가지입니다. 뭐 있죠? 전개요. 귀찮으면 안 돼요. 이게 있잖아. 내가 제일 그런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저거 알아. 네가 아는 게 아니야. 써먹지 못하는데. 그러면은, 나 아는데 대답하기 귀찮아. 근데 성적이 굉장히 귀찮게 나올걸? 이 인생에? 그러면, 말하는데 틀리면 쪽팔리잖아. 괜찮아. 시험지에서 나와가지고 들리는 것보다 덜 쪽팔리잖아. 그래서 난 대답을 원하는 거야. 알겠지? 이게 뭐야? 우리 서로 적응하자. 그치? 새끼들아, 적응 좀 하자. 나만 지금 떠들면은. 그치? 요것만 외우시면 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선생님이 이런 거나, 나는 선생님이 이런 거를 외우라고 해서 열심히 외웠는데, 라는 건 쓸모가 없다라는 사실을 그냥 전개하면 되기 때문에 저걸 외우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셨으면 좋겠고, 그냥 여기에 확장판이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네. 확장판. 첫 번째 확장판은 뭐냐면, 중학교 3학년 때 공부를 조금 딥하게, 깊게 했다면 알 수 있는 것들인데, 세 개를 제곱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지? 중학교 3학년 때에는 세 개를 우리가 제곱했을 때 어떤 형태로 하냐면 두 개를 치환을 해서 제곱을 하는 형태로서 많이 있을 거야. 그런데 이거는 이제 공식적으로서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C제곱에다가 플러스 2AB에다가 플러스 2BC에다가 플러스 2CA가 됩니다. 라는 것들은 우리가 암기하셨으면 좋겠어. 알겠지? 이렇게 암기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그러면 선생님 4개짜리에 대한 제곱도 하나요? 절대 하지 않는단다. 알겠지? 절대 하지 않고 어떤 과정들에서 하는 거냐면 A 플러스 B의 세제곱, 이제 세제곱에 대한 얘기도 하는 거야. 여긴 제곱밖에 얘기 안 했잖아. 그럼 3번 곱하겠다는 얘기니까 여기다가 뭐 하면 돼? A 플러스 B를 한 번 더 곱하면 돼. 그러면 얘를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보겠다면 A 세제곱에 플러스 3A 제곱 B에다가 플러스 3AB 제곱에다가 플러스 B의 세제곱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A-B의 세제곱을 한다. 라는 것들은 뭐가 되는 거지? B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B를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얘는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이렇게 될 거면서 얘는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이렇게 될 거라는 것까지 외우셔야 됩니다. 그냥 쉽게 네가 천재적인 게 아니라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대로 나온다. 그 정도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여기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가면 이렇게도 갈 수 있습니다. x 플러스 x분의 1의 세제곱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x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3
x제곱의 b니까 x제곱의 b하면 3x 플러스 여기는 x분의 3이 될 거면서 여기는 x세제곱분의 1이 됩니다.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연습하시면서 a 자리에 x, b 자리에 x분의 1을 대입하는 연습을 좀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럼 얘를 가지고도 변형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변형이 가능한 거냐면 x세제곱 플러스 x 세제곱분의 1을 따로 써주고 3으로 묶어서 x 플러스 x분의 1이라고 불러서 쓸 수가 있겠죠? 됐어요? 이런 식으로는 우리가 사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또 다르게 변형할 겁니다. 이 변형이 되게 많기 때문에 고등수학이 어려운 거야. 여기에서 선생님 나 인수분해에서 그런 거 배웠는데 뭐 배웠지? 인수분해에서 공통인수로 묶는 거를 외웠는데 그럼 여기 있는 공통인수가 뭐가 되는데 3ab가 되는데 그 3ab로 묶어보려고요 라고 하게 된다면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라는 값이 뭐가 된다는 얘기지? a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b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3ab에다가 a 플러스 b가 됩니다 라는 사실로도 우리가 묶을 수 있다는 것들은 알고 계셔야 된다 라는 얘기야. 됐나?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 확장판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이런 얘기야. a 플러스 b에다가 선생님 a제곱 플러스 2ab에다가 플러스 b제곱을 곱하면 뭐가 나와요? 어차피 얘 인수분해하면 뭐야? a 플러스 b의 제곱이 되지. 따라서 얘는 결론적으로 뭐가 되는 거지?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 될 거야. 그치? 근데 여기를 살짝 바꿨어. 마이너스 ab라고. 그래서 a 플러스 b에다가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씩 전개를 해봐도 상관은 없단다. 하나씩 전개를 해봐도 상관없는데 얘는 뭐 돼? a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이 됩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왜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기서 이렇게 바꿔줄게. 잘 봐. 요만큼을 넘겨봐. 넘기면 뭐가 되지? a 플러스 b의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ab에다가 a 플러스 b의 값이 될 거면서 이 값이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만 남겠지 이렇게. 그지? 그러면 여기서도 공통인수가 있지? 묶어봐. a 플러스 b에다가 뭐가 되는 거야? a 플러스 b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ab가 될 거야. 그지? 그 안에 있는 거 계산해 보자고. a 플러스 b에다가 뭐가 되는 거야? 이거 계산해 주면 뭐가 되니? a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b에다가 플러스 b 제곱이 되는 거야. 아하, 따라서 얘가 이것이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도 연관적으로 보셔야 돼. 그러니까 외워야 될 거는 딱히 많지가 않아. 그걸 가지고 변형해보는 이러한 행위가 중학교 수학과 고등수학이 다른 점이야. 그러니까 정말 공식을 하는 애들, 정말 수학을 잘하는 애들은,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잘한다고 하는 애들은 수학에 대한 공식을 너무나 많이 암기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는 게 아니야. 뭐야? 암기하는 것들을 기반으로서 확장적으로 그걸 사용해서 변형해보는 연습을 많이 해보고 고민을 많이 해본 애들이 수학을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거 나 외운 건데 왜 외우냐고 했던 건데 그걸 변형해서 하는 거지. 몇 개 나와 있니? 거기 공식 한 열 몇 개 있지 않니? 빨간색 책은 몇 개 나와 있어요? 6개 나와 있어요? 그럼 뒤에 이거 2도 있을걸요? 또 있잖아요. 또 있어요. 한 5개나 더 나와 있네요. 이걸 다 외워서 어떻게 할 거냐고 소용이 없는데 필수로 외워야 되는 거는 이런 노란색들인 것 뿐이야. 그걸 가지고 확장했을 뿐인 거고.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 중학교 때도 이 하얀색 3개만 외우면 돼. 나머지가 나오면 뭐해? 전개하면 돼. 내가 여기 나와 있는 것들만 정확하게 알면 돼. 그거 나머지 이외의 것들은 뭐 하면 돼? 전개하면 되는 거야. 어떤 차이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해 놓으시고 나서 우리가 진행을 하도록 할 거니까요. 보시면 되고, 가운데 책상에요. 제가 A4 용지를 마련을 해 놓고 정리를 할 거니까, 나는 노트가 있는데 그럼 노트에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난 노트가 없는데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쓰시고 집에 가서 다시 옮기셔도 되고, 제가 A4 용지는 매 수업마다 제가 제공을 해 드릴 거니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부탁인 게
지금 오늘 첫날이잖아요. 첫 수업이고 저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수업을 해드릴 거예요. 책 보고 밑줄 치세요. 안 그럴 거거든. 그러니까 한 권의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처음부터 일단 미적분까지 이렇게 수업해요. 그렇기 때문에 첫날부터 그냥 쭉 해서 내가 아예 수학에 대한 전 과정을 한 권의 노트에 이런 설명을 써놓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리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시고 나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 뒤에 카메라 앞에서 A평지 있어요? 그거 연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너네가 웬만큼 썼다고 생각해서 지우고 있는데 라고 썼는데 그럼 소리 지르세요. 알겠죠? 알겠지? 씨발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알겠죠? 소리를 지르시고 만약에 내가 아직 그 정도로 너한테 친하지 않고 내가 좀 그 정도 애경이 좀 눈치가 보이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 집에 가서 강의를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강의는 제가 오늘 저녁까지는 무조건 올려드릴게요. 오늘 저녁까지. 그럼 되겠죠? 오늘 저녁까지. 보든 안 보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 유튜브에서 정광남이라고 검색을 하든지 M&M 수학학원 검색하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그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은 나한테 연락을 하시면 되고, 알겠지? 그리고 저는 조회수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굉장히. 좋아요와 구독은 안 누르셔도 되는데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좋아요, 구독 누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지? 상관없으니까 제발 부탁인데 5분이 계시잖아요. 그래도 조회수가 그래도 3회 이상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최소한. 알겠지? 3회 이상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저는 민감하다라고 알고 계셨으면 해요. 알겠죠? 세 번째를 보도록 할 겁니다. 세 번째. 선생님, 우리 다 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지금 첫 번째로 우리가 했던 게 뭐지? 첫 번째로 했던 거는 세계항에 대해서 2차, 잠깐만. 미안해. 왜? 그래도 두고 하고 있어. 그래서 세계항의 2차식에 대한 전개에 대해서 했었고요. 두 번째 했던 건 뭐예요? 두 개 항에 대해서 3차식에 대한 것을 했었잖아. 그치? 그 세 번째는 좀 눈치껏 알 수 있지 않을까? 뭘까? 눈치가 없는 거야? 세계항에 대한 3차식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세계항에 대한 3차식을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돼요. 알겠지? 세계항 3차식에 대한 건 얘기를 안 하는데 유일하게 얘기를 하는 게 이겁니다. A, B, C에 대한 세제곱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A세제곱, B세제곱, C세제곱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공식이 어떻게 출현했는지에 대한 것들보다는 이런 것들은 외워두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이따가 적으세요. 제가 이따 적을 시간 드릴 거예요. 이해하는 게 먼저야.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를 볼 거야. 그러면 일단 얘야 이런 게 나왔으면 해봐. 괜찮으니까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 가장 니네가 외우는 식 중에 길 거야. 근데 정말 불특정하게 외우는 게 아니잖아. 영어 단어처럼. 따라서 규칙성 있게 외우셨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얘랑 전개하면 뭐가 돼? a세제곱 플러스 ab제곱에 플러스 ac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제곱 b에다가 마이너스 abc에다가 마이너스 a제곱 c가 될 거야. b라는 걸 전개하게 되면은 a제곱 b에다가 플러스 b세제곱에다가 플러스 bc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b제곱에다가 마이너스 b제곱 c에다가 마이너스 abc가 될 거고, c라는 걸 전개하게 되면 a제곱 c에다가 플러스 b제곱 c에다가 c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bc에다가 마이너스 bc제곱에다가 마이너스 c제곱 a가 될 거라고. 이렇게. 근데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사라지고, 그죠? 이렇게 사라지고, 그리고 이렇게 사라지고, 이렇게 사라진다는 모습들을 다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그 남는 게 굉장히 깔끔해져. 그래서 그 남는 게 뭐만 남아?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플러스 c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가 있어서
마이너스 3abc가 됩니다. 라고 해서 깔끔하게 전개가 됩니다. 이걸 외우셔야 돼요. 이걸 외우셔야 되고. 근데 선생님 방금이요. 방금 요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아까 1번에서 했던 거와 굉장히 유사한 것처럼 보이는데 1번에서 했던 게 뭐야?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하면 뭐가 되니?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에다가 플러스 2ab에 플러스 2bc에 플러스 2ca잖아. 근데 얘가 돼야 된대.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3에다가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라는 게 필요하군요. 라고 바꿔 쓸 수도 있는 거야. 됐나? 그리고 또한 얘가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되는 거니까 2분의 1로 묶어서 2a제곱에다가 2b제곱에다가 2c제곱에다가 2ab에다가 2bc에다가 2ca로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왜 그 짓을 하지? 라고 생각을 하면 a제곱이 2개고 b제곱이 2개고 c제곱이 2개가 되기 때문에 a제곱 하나, b제곱 하나, 2ab 하나, b제곱 하나, c제곱 하나, 2ab, 마이너스 2bc 하나, c제곱 하나, a제곱 하나, 그리고 마이너스 2ca 하나를 각각 인수분해로 묶어주게 되면 얘는 2분의 1에다가 a-b의 제곱 플러스 b-c의 제곱 플러스 c-a의 제곱이 된다라는 사실까지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많지, 어렵고 복잡할 거야. 그래도 무조건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식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식이라서 이 식은 우리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노란색, 알겠지? 이 노란색 반드시 아셔야 돼요. 반드시 아셔야 되고, 그 두 번째로서는 얘까지는 암기를 하셨으면 해요. 요거까지는. 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고? 4번이라고 그냥 써줄게.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b에 마이너스 bc에 마이너스 ca가 된다라는 것들은 이렇게 됩니다. 라는 것까지는 암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곱셈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적어드릴 줄 알지를 고민했었는데 그래도 여기까지는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모르겠냐? 왜 대답을 안 하니까 야, 왜 나랑 적대시하면 안 돼요. 저한테 나한테 적으로서 날 생각을 나는 너네 편이잖아요. 근데 저한테 적대시하면은 골치 아파지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가장 기본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쭉 있을 거야. 파란색 글자 어떻게 나와 있냐? 쭉 있을 건데, 지금 제가 뭐라고 얘기 드리는 거냐면, 오이씨, 그치, 여기 겁나 많잖아. 여기 겁나 많기 때문에, 파란색 글자 같은 경우에는 6페이지에 10개 있죠? 넘어가서 3번에 곱된 것을 변형해가지고 뭐 4개 있죠? 이런 것들을 다 외우라는 의미가 아니니까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어. 봐봐. 이거는 내 지울 거야. 오케이? 얘네 책에 이런 게 있다고. 그치? 이거 내가 써줬어, 안 써줬어? 안 써줬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전개하라고. 근데 전개하면 되는데 뭐라 얘기를 해요? 써주는 거 아니면 전개하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건데 있잖아. 좀 무식하게 전개. 미안해.
마이너스 a 세제곱 b 플러스 a 제곱 b 제곱에다가 플러스 a 세제곱 b 플러스 마이너스 a 제곱 b 제곱에다가 플러스 a b 세제곱 이렇게 무식하게 말고 이렇게 말고 그나마 조금 유식하게 어떻게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을 x라고 치환하면 x 플러스 ab에다가 x 마이너스 ab가 되지? 중학교 때 봤던 거야. 뭐야?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b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치? 여기다가 얘를 넣어줘서 제곱해주면 뭐가 되지? x제곱은 얘를 제곱할 거야. a의 제곱에 플러스 2a 제곱 b제곱에다가 플러스 b의 4제곱 거기다가 마이너스 a제곱 b제곱을 빼주시게 되면 아하 a의 제곱에 플러스 a제곱 b제곱에다가 플러스 b 4제곱이구나 라고 전개하면 되는 거라고. 근데 외우지 마시라고. 알겠지? 외우지 마시라고. 제발 부탁이라고. 외우지 않으셨으면 하겠다고. 알겠죠? 그런 부분들만 조금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첫 번째 덧셈 뺄셈 했고요. 두 번째로 곱셈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나눗셈이죠. 그래서 요 나눈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와서 처음 배웁니다. 처음. 그리고 이 처음 배우는 걸 가지고 이 단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에서 미친 듯이 많이 쓰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나눗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거거든. fx, x에 관한 식을 가지고 x에 관한 식으로서 나누겠다라는 의미야. 이 표현을 가지고는 뭐가 된다는 얘기지? 아하, gx분의 fx라고 얘기할 수 있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면 잘 봐. 우리가 숫자로 나눗셈을 했을 때 이렇게 했었다. 올해가 2021년인가? 3으로 나눈다고 생각을 해보자. 3으로 나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요 앞에 있는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3의 배수를 택해서 20이 넘어가지 않는 3의 배수에 가장 가까운 값을 찾고 따라서 이렇게 시작을 하지. 그지? 따라서 자가 여기에 5라고 쓰면 되니 안 되니? 틀리는 거라고. 따라서 여기서 6이라는 걸 써가지고 가장 가깝게 만들고 그리고 또 여기서 써가지고 가깝게 만들며 써가지고 만들어서 요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지? 나머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 단어에 대해서 아까 다시 한번 내가 정식적으로 명칭을 얘기했지? 항등식이라는 거는 안 들어봤어도 뒤에 뭐라고? 나머지 정리라고. 그럼 뭐야? 나머지를 물어보겠다는 의미가 다음 단어에서 할 얘기야. 그럼 나는 여기에서 나눗셈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데요? 나눗셈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하는 나눗셈을 우리는 직접 나눗셈이라고 얘기해요. 직접 나눗셈은 뭐예요? 직접 나눗셈은 차수를 점점 다운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야? 차수를 점점 다운시킨다더니 이러한 fx에서 이러한 gx로 나누재. 그러면 숫자로 나눌 때하고 똑같아. 어떻게?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야. 이 x의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의 플러스 5가 되겠지? 그거를 2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으로서 나눈대요. 몇 차예요? 2차요. 몇 차죠? 3차. 그러면 여기서 차수를 다운시킬 거야. 그러면 3차인 거를 다운시키기 위해서 3차를 없애기 위해서 얘하고 얼마를 곱하면 돼? x를 곱해주는 거야. 됐니? x를 곱해봐. 그럼 어떻게 될까? 2x 세제곱에 마이너스 3x가 되겠지? 그러면은 빼는 거야. 똑같아요, 숫자랑. 얘가 없어져서 다운될 거야. 차수가 몇 차식이 되지? 2차식이 될 거고, 조심해야 돼. 얘랑 계산되는 거야. 얘 그대로 내려오고 플러스 2x가 될 거면서 플러스 5가 될 거야. 그럼 또 다운시킬 거야. 얼마를 곱해야 될까? 2차항을 없애기 위해서 2분의 1을 곱하면 되겠지? 2분의 1을 곱하게 되면은 x제곱이면서 얼마가 돼?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고 그걸 빼게 되면 뭐가 된다는 얘기야? 2x 플러스 2분의
13이 된다는 얘기일 거고, 아, 얘가 나머지가 돼서 더 이상 계산이 안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럼 계속 계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어떻게 체크하시면 되는 거야? 나누는 식의 차수와 나머지의 차수를 비교했을 때 나누는 식의 차수가 나머지보다 크면 스톱. 얘는 나머지가 되는 것이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몫이 되는 거야. 내가 왜 대답을 하라는 줄 알아? 대답을 하면 졸려. 사람이 그래. 그래서 대답을 하라고 하는 거야. 야, 입에서 똥내나 그러다 니네. 셋이가 또 니네가 얘기하는 거 딱 두 가지. 뭔지 알아?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야, 3시간 동안 너만 그 무거운 생각하고 있대. 그래서 대답을 하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직접적인 나눗셈이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단다. 그리고 두 번째, 얘가 허벌나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얘가 두 번째인데 바로 뭐냐면 조립제법입니다. 참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이거 잘 적응을 하셔야 되는데, 이 조립제법에서 처음 배우는 친구와 두 번째 배우는 친구가 좀 갈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조립제법은 항상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해요. 근데 처음 배우던 거 할 때 아니야, 이거 1차밖에 안 돼 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야, 2차로 나눌 때도 가능해. 근데 어떻게 나눌 거냐면, 잘 봐. 조립제법은 개수로만 우리가 얘기를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야. 개수로만. 하는 방법만 알면 돼. 알겠지? 처음 배우는 친구들은 아, 그렇게 하는 거야 라는 정도에서 끝. 두 번째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내가 한 번 더 심화 설명을 해 드릴 거야. 그것까지 알아들으면 더 좋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잘 봐. 개수들을 적으세요. 원래 나눗셈 할 때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 소인수 분해할 때처럼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반대로.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가 0이 되는 x의 값이 얼마야? 1. 이니까 1을 써주시면 돼요. 하는 방법이다잉. 못하겠으면 이렇게 하면 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근데 결국 이렇게 하셔야 되니까 이걸로 연습하시는 게 좋아. 앞에 있는 2는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얘가 곱해져요. 얼마죠? 2요. 그리고 얘를 더합니다. 3이요. 곱합니다. 3이고요. 더합니다. 2가 되고요. 곱합니다. 2가 되겠죠? 그리고 더하면 7이 되는 거야. 더 맨 끝에 게 나머지야. 됐지? 그럼 몫은요? 요 앞에 있는 게 몫이야. 그럼 물어볼게. 3차를 1차로 나눴다? 그럼 몫은 몇 차일까? 2차. 그럼 얘가 2차가 돼야 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여기 얘기한 2하고 3하고 2는 뭘 뜻하고 있는 거야? 2차식에 대한 개수들을 뜻하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실제 나눠보자. 똑같이 직접적으로. 3번도 있어? 3번도 보여줄게. 3번을 배운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3번 해주는 거야. 잘 봐. 2x 세제곱에 플러스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에 플러스 5랍니다. 그걸 나눌 겁니다. x 마이너스 1로요. 그래서 x 마이너스 1로 나누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했던 것처럼 3참을 없애기 위해서 얼마 곱합니까? 2x 제곱을 곱합니다. 그러면 2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 제곱일 거고 이 두 개를 빼주시게 되면은 얘가 없어질 거면서 얘는 3x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됩니다. 또 2차함을 없애기 위해서 여기다가 플러스 3x를 곱해주시게 되면은 얘는 3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x가 될 것이고요. 얘를 빼주시게 되면은 남는 거는 2x 플러스 5가 될 겁니다. 얘는 1차고 아직도 얘도 1차이기 때문에 나눗셈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차수가 더 작아야 되거든요.
따라서 한 번 더 나누기 위해서 2를 곱하게 되면 얘는 2x-2가 될 거고 이걸 또 빼주시게 되면 7이 되면서 아하 얘가 나머지구나 아하 얘가 몫이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이 짓이 편하면 해. 근데 이 짓이 편할 거야. 그래서 연습을 해보라고 하는 거고. 됐니? 그럼 선생님 2번 말고 조립제법 말고 또 다른 게 있나요? 네,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도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알겠지? 여기까지는 책에 나온 내용을 내가 설명해 드린 거고요. 실제로 학교에서 시험 보거나 문제 볼 때 내신 대비를 할 때는 이렇게 안 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거든요.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나서 잠깐 쉬었다 갈게요.